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장례식장의 흐느낌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내 살배기 윤지우는 까만 정장을 입고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려 해도 끝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다시는 아빠를 볼 수 없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일어나요? 지후의 물음에 그의 어머니 강지수는 말없이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지수의 어깨가 흔들렸고 지후의 작은 등을 토닥이는 손길이 떨리고 있었죠. 멀리서 이말순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짙게 묻어났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지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말순은 현관에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죠. 어린애 하나 남겨두고 가겠다고. 너 같은 계집이 엄마라고. 말순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러기 싫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기서 키우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 도망쳐. 내 아들을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 손주마저 버리겠다고. 말순의 말은 독처럼 날카로웠고 지수의 마음을 파고들었죠. 지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자고 있는 지후의 방으로 걸어갔어요. 지후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살짝 댔어요. 뜨거운 눈물이 지후의 볼 위로 떨어졌죠. 엄마가 미안해. 언젠가 돌아올게.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지수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소리 없이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디 가요? 잠에서 깬 지후가 눈을 비비며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아이의 목소리에 결국 뒤를 돌아봤죠. 엄마 가지 마요. 나도 데려가줘요. 지후가 울며 엄마를 향해 작은 팔을 뻗었어요. 지수는 그대로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말순이 나타나 지우를 붙잡았어요. 저 여잔 널 버린 거야. 내 엄만 이제 없어. 말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우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문을 열고 비 속으로 뛰쳐나갔어요. 지후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점점 멀어져 갔죠. 비는 더욱 거세게 퍼부었고 지후의 울음소리는 그 빗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지후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말순의 집은 넓고 화려했으나 지후에게는 그저 차갑고 외로운 공간일 뿐이었죠. 말순은 손자를 귀찮은 짐처럼 여겼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를 아무 죄 없는 손자에게 투영하고 있었어요. 밥 먹어라. 말순은 식탁 위에 찬밥 한 그릇을 올려놓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6살이 된 지우는 의자에 올라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반찬은 김치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우는 조용히 밥을 먹었죠. 불평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밤이면 더 외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일찍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곤 했어요.
지후가 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죠. 결국 지우는 자신의 침대에서 울음을 참으며 아침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나를 싫어하지? 지후는 종종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할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엄마가 떠난 것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 그는 아직 어린 나이에 무거운 질문들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지우에게 유일한 위안은 고모 윤혜진과 고모부 박성민이었죠. 두 사람은 주말마다 지우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혜진은 지우를 보면 항상 눈물부터 글썽였어요. 지후야, 많이 컸구나.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혜진은 몰래 지우에게 따뜻한 국밥과 과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순의 눈을 피해 지후의 방에서 함께 먹기도 했죠. 지후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따뜻한 음식과 함께 전해지는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고모,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어느 날 지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지우를 살며시 안아주었죠. 엄마는 지우를 많이 사랑해.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고모부 성민도 지우에게 각별했습니다. 어느 날 성민은 지우의 낡은 운동화를 발견했어요. 구멍이 난 신발을 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지후야, 이거 신고 다녔어. 지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성민은 새 운동화를 들고 나타났어요. 빨간색 줄무늬가 있는 지후가 항상 갖고 싶어 했던 그 신발이었죠. 이건 저 주시는 거예요? 지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우리 가족이야, 지후야. 이 말은 지후의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따뜻한지 그는 그때 비로소 느꼈죠. 하지만 여전히 지후는 할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할머니가 자신을 사랑해준다면 엄마가 떠난 것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제가 심부름할게요. 지후는 용기를 내어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순은 잠시 지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냥 조용히 있어. 차가운 대답에 지후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할머니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깨끗하게 방을 정리해 놓기도 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밤, 지우는 고모와 통화를 하며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괜찮아, 지후야. 할머니는 사실 널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란다. 혜진의 위로에 지우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언젠가는 할머니도 자신을 사랑해 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지우는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갔고, 지우도 억지로 끌고 다녔죠. 지우는 할머니와 손도 잡지 못한 채 몇 걸음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어요. 할머니, 저기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서자 지우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는 마치 천사들의 합창 같았어요. 지후의 눈이 반짝였죠. 시끄러워.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
말수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성가대의 노래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노래가 끝난 후에도 그 여운이 지우의 마음속에 맴돌았죠. 미사가 끝나고 지우는 용기를 내어 성가대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지후의 순수한 질문에 성가대 지휘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한번 불러볼래? 지후는 교회에서 배운 간단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맑은 목소리가 작은 교회 안에 울려 퍼졌어요. 맑고 투명한, 마치 수정처럼 순수한 소리였죠. 성가대 지휘자는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와, 정말 특별한 목소리구나. 우리 어린이 성가대에 들어올래? 지후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말순이 다가왔습니다. 지후야, 가자. 말순은 지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휘자는 말순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어린이 성가대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일요일 아침에 지우를 맡길 곳이 생긴다는 생각에 수락한 것이겠죠. 그것이 지우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지우는 어린이 성가대에서 노래를 배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순수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후의 노래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성악 교수 김도훈이 특별 미사를 위해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는 미사 중에 지후의 독창을 듣게 되었죠. 지후가 주님의 은혜를 부르는 순간 김 교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아이, 특별하군요. 미사가 끝난 후 김 교수는 지우에게 다가갔어요. 내 노래를 들었단다. 정말 아름다웠어. 혹시 성악을 배워보고 싶니? 지후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교수는 지우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할머니께 말씀드려서 내일 우리 학교로 오렴. 내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고 싶구나. 다음 날 말수는 처음으로 지우를 직접 음악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김 교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고 그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후야, 오늘은 잘해야 해. 알겠지? 말순의 말에 지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기대를 표현한 순간이었죠. 김 교수의 레슨실은 크고 웅장했습니다. 커다란 그랜드 피아노가 방 한가운데 있었고 벽에는 세계 각국의 공연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어요. 지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자, 지후야. 오늘은 간단한 발성부터 시작해 볼까? 김 교수는 피아노 앞에 앉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천천히 연주했습니다. 지후는 그 소리를 따라 노래했어요. 음정은 정확했고 소리는 맑았죠. 김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타고난 재능이구나. 내 목소리는 마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것 같아. 김 교수의 말에 지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노래를 통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기분이었죠. 그날부터 지우는 매주 3번씩 김 교수의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순이 지우를 데려다 주는 것을 귀찮아했지만 김 교수가 특별 장학생이라며 수업료를 면제해 주자 그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우가 노래를 정말 잘한대요. 말순은 이웃들에게 슬쩍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자랑이었지만 지우에게는 그마저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노래는 지우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노래할 때만큼은 모든 슬픔과 그리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점점 더 깊은 감정이 실렸고 김 교수는 그런 지우의 재능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지우는 14살이 되었습니다. 김 교수의 지도 아래 그의 노래 실력은 눈부시게 성장했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죠. 깊이 있는 감성과 기교가 더해진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전국 청소년 성악 콩쿠르에 나가보는 게 어떨까? 김 교수의 제안에 지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콩쿠르를 위해 지우는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때로는 목이 쉬어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죠.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노래는 그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이유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콩쿠르 당일, 지우는 무대 위에서 슈베르트의 마왕을 불렀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지우의 목소리는 공연장 전체를 압도했어요. 마지막 음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승은 윤지우 학생입니다. 심사위원장의 발표에 공연장은 다시 한번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객석에서는 김 교수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말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우가 최고야. 말순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죠. 지난 10년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애정 표현이었으니까요. 콩쿠르 우승 이후 지우의 인생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천재 성악가라며 그를 소개했고 여러 음악회에 초청받기 시작했어요. 지후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죠. 그의 목소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말순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우를 우리 손자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지우의 방에는 새 침대와 책상이 들어왔고 옷장에는 비싼 옷들이 채워졌습니다. 말순은 지우의 일정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고 모든 인터뷰와 공연을 꼼꼼히 체크했어요. 지우야, 오늘은 KBS에서 인터뷰가 있어. 잘 보여야 해. 말순은 지우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지우는 그마저도 감사하게 여겼어요. 적어도 무시당하지는 않았으니까요. TV 방송국 지우는 인터뷰 세트장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오늘 특별히 모신 손님은 전국 청소년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윤지우 군입니다. 지우 군 반갑습니다. 지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가까이 비추었습니다. 지우 군의 노래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어떻게 그런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건가요?
지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노래로 전하는 것 같아요. 노래할 때만큼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진행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는 객석에 앉아 있는 말순을 비추었어요. 그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죠. 지후 군의 할머니도 오셨네요. 할머니께서 지후 군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수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키운 덕분이지. 어릴 때부터 지후가 노래를 좋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했어요. 지후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은 달랐지만 그는 말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여 할머니에게 예의를 표했죠. 인터뷰 이후 지우에게 후원 제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기업들이 장학금을 주겠다고 나섰고 해외 유학 기회도 제안받았어요. 말수는 이런 제안들을 일일이 검토하며 가장 조건이 좋은 것을 골랐습니다. 지후야,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됐어. 할머니가 다 관리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 말순의 말에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에게 자신은 여전히 이용 가치가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사랑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그저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었어요. 어느 날 고모 혜진이 지우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TV에서 지우의 모습을 보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지우야, 정말 대단하구나. 너무 자랑스러워. 혜진은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지후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애정을 느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모, 저 정말 행복한 걸까요? 지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혜진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지후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행복은 내가 느끼는 거야.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혜진의 말에 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길이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인지, 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해가 바뀌고 지우는 16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기는 날로 치솟았고, 이제는 청년 성악가 윤지후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알려졌어요. 콘서트마다 매진 사례를 기록했고 지후의 앨범은 출시 직후 차트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명성과 부와는 반대로 지후의 마음속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갔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지후는 콘서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지쳐 쉬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죠. 지후야, 고모야. 문 좀 열어줄래? 지후는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혜진은 지후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지후야, 할머니 계시니? 지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수는 지후의 공연 수익금을 받으러 매니저를 만나러 나간 상태였어요. 무슨 일 있어요, 고모? 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후야, 내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순간 지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6해 동안 품어온 상처,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솟구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은 조용히 가방에서 낡은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16년 전 신문이었어요.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보험금 분쟁으로 인한 비극. 고 윤정호 씨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지훈은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할머니가 모든 것을 차지하려 했다는 내용. 그리고 지후의 양육권마저 빼앗아 어머니를 쫓아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지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엄마는 널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할머니가 모든 걸 빼앗았지. 법정 싸움에서도 졌고 보험금도 내 양육권도 모두 할머니가 가져갔어. 혜진은 지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후회와 미안함이 서려 있었어요. 난 그때 너무 어렸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혜진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법원 판결문, 경찰 조서, 그리고 강지수가 지우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들이었어요. 그 편지들은 모두 수취인 불명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할머니가 내 주소를 계속 바꿨어. 엄마가 널 찾지 못하게.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머릿속이 아득해졌어요. 16해 동안 믿어온 진실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니.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날 속였던 거야? 지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후야,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혜진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서로를 붙잡고 슬픔을 나누었죠. 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지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최근에 연락이 왔어.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대. 계속 널 찾고 있었어. 지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고모, 저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혜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조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지후야. 도와줄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녀는 거실에 앉아 있는 혜진과 지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아, 웬일이야? 말순의 시선이 지후의 손에 들린 서류들로 향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뭐니? 지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저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간절함만 남아 있었죠. 할머니, 사실이에요?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었다고요? 말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 엄마는 널 버리고 도망간 거야. 내가 널 키운 거라고.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고 떨렸습니다. 그녀는 혜진을 노려보았어요.
넌 왜 이런 거짓말을 지우에게 해?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혜진은 똑바로 말순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지훈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말순은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 서류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어요. 다 거짓말이야. 다 너희들이 꾸민 거짓말. 지훈은 조용히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전 이제 알고 싶어요. 정말로 엄마가 날 버린 건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엄마를 쫓아낸 건가요?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내 엄만 널 버렸어. 그 여자가 지금 와서 무슨 낯짝으로. 하지만 말순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녀의 거짓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할머니의 눈빛, 그 차가운 대우, 갑자기 변한 태도, 모든 것이 한 조각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TV에서 갑자기 지후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TV로 시선을 돌렸어요. 유명 성악가 윤지후,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습니다. 화면에는 지후의 최근 공연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막으로 유명 성악가 윤지후,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습니다. 라는 문구가 흘러나왔어요.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TV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방송이 나간 것이었어요. 아마도 혜진이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어요. 그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지후의 집은 한동안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말수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혜진은 조카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우는 그는 온갖 감정이 뒤섞인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말순이 결국 침묵을 깼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방송을 내보내다니. 우리 집안 망신이 뻔한데. 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지훈은 엄마를 만날 권리가 있어요. 말수는 혜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지후를 이용해서. 지후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16년 전 그날처럼. 할머니. 지후가 천천히 말순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할머니, 사실이에요?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었다고. 말수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내 엄마는 널 제대로 키울 수 없었어. 내가 널 키웠잖아. 지후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슬픔보다 결의가 더 깊게 서려 있었어요. 할머니가 날 키우신 건 맞아요. 하지만 사랑으로 키우신 건 아니었죠. 말수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강한 외면이 흔들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널 위해 희생했는데. 지후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할머니 자신을 위해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자 갑자기 저를 사랑하는 척 하셨죠.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벙긋거렸어요. 지후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할머니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랑은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현관을 바라보았어요. 혜진이 일어나 문을 열었죠. 문 앞에는 방송국 PD와 카메라맨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서 제작팀입니다. 지후님께서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지후는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지후야. 이렇게라도 해야 내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 지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고모. 저도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말수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후의 팔을 붙잡았어요. 지후야, 이러면 안 돼. 내 인생이 망가질 거야. 지후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호했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게요, 할머니. PD는 조심스럽게 지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실은 지후님의 어머니가 저희 방송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PD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강지수님께서는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내일 생방송으로 만남을 가질 예정인데 지후님께서 동의하신다면요. 지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6해 동안 그리워했던, 원망했던, 그리고 사실은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엄마. 그가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가겠습니다. 지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습니다. 말수는 그런 지후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그의 결심은 굳건했어요. 말수는 마지막으로 혜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넌 이 집안에서 나가. 다시는 오지 마. 혜진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지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후야, 용기를 내. 난 항상 내 편이야. 지후는 고모에게 감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내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테니까요. 밤, 지우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두려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죠. 엄마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16해 동안 쌓인 말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들어와 지후의 침대 끝에 앉았어요. 지후야.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지후는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엄마를 만나고 싶니? 지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 내 엄마는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어.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지.
지훈은 말없이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말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너무 독했던 것 같구나. 내 아들을 잃은 슬픔에 내 엄마를 원망했어. 그리고 그 원망을 너에게까지 퍼부었지.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은 처음으로 할머니의 눈물을 보았어요. 미안하다, 지후야. 할머니가 너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해서. 지훈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원망, 그리고 불쌍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말수는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우는 조금 놀랐지만 그대로 할머니의 품에 안겼어요. 이것이 16해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와 나눈 진정한 포옹이었습니다. 내일 내 엄마를 만나고 와라. 그리고 결정해. 내가 어디서 살고 싶은지. 말순의 말에 지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말순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체념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할머니는 괜찮아.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르는 날이었지만 적어도 그는 이제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16해 동안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구나. 지훈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가슴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가빠졌죠.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 그녀의 목소리는 어떨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정말 자신을 사랑했을까?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지후야, 준비됐니? 지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은 이미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눈빛은 어제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실 거예요? 지후의 질문에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내 엄마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구나. 지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방송국으로 가는 차 안, 두 사람은 대부분 침묵을 지켰어요. 가끔 말순이 한숨을 내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마침내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스태프들이 지우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지우님, 이쪽으로 오세요. 분장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우는 말순에게 잠시 기다려달라는 눈짓을 하고 스태프를 따라갔습니다. 분장실에서 그는 간단한 메이크업을 받은 후 무대 뒤편으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에서 방송 PD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후 씨, 긴장되시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게요. PD의 말에 지우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려 잘 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이미 스튜디오에 와 계세요. 방송이 시작되면 커튼 뒤에서 등장하시게 될 거예요. 지후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 몇 분 후면 16해 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5분 후 방송 시작합니다. 스태프의 외침에 모두가 분주해졌어요. 지후는 안내에 따라 무대 위 소파에 앉았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그를 향해 있었고 객석에는 관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지후는 객석 뒤쪽에 앉아 있는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어요. 3, 2, 1, 방송 시작. 밝은 조명이 켜지고 MC가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카메라를 향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청년 성악가로 알려진 윤지호 씨가 16해 만에 어머니를 만나는 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지우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보이려 노력했지만 떨리는 손을 숨길 수 없었어요. 지후 씨, 어떤 기분이신가요? MC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솔직히 너무 긴장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MC는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우 씨의 어머니 강지수 씨를 모시겠습니다. 무대 뒤편의 커튼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조명이 그곳을 비추자 한 여성이 떨리는 걸음으로 나왔어요. 40 중반의 나이,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눈물로 번진 화장. 그녀는 강지수였습니다. 지후는 숨을 멈췄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가 떨려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어요.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보자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지후야. 지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16년간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따뜻한 목소리. 지후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죠. 많이 컸구나. 지수가 떨리는 손을 뻗어 지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지후는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오름을 느꼈어요. 그동안 그리워했지만 동시에 증오했던 사람. 하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이 따뜻함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이제야 왔어요. 지후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아들을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미안해, 지후야. 난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매일매일 널 찾았어. 하지만 할머니가 너를 계속 숨겼어. 지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TV에 나오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너무 자랑스러웠어. 지후는 어머니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정말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지수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로. 너는 내 전부였어. 지금도 그래. 그때 객석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말순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수는 말순을 보자 표정이 굳었고 지우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강지수 씨. 말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작고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스튜디오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죠.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어요. 제 아들을 잃은 슬픔에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내 욕심대로 키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말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후는 어머니의 품에서 나와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증오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후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손도 함께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하나로 모인 순간이었죠.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지후의 말에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원망과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스튜디오는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는 세 사람의 모습을 담았어요. 지수의 눈물 젖은 미소, 말순의 후회 가득한 눈빛, 그리고 지우의 결연한 표정.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방송 이후 지우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에 감동했고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하지만 지우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짜 가족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후는 어머니의 작은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며 16회의 공백을 메우려 노력했어요. 지수는 아들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시어머니와의 갈등, 양육권을 빼앗긴 고통, 그리고 지우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우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강인함에 존경심을 느꼈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지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그저 너를 다시 만나고 싶었을 뿐이야.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들은 천천히 그 과정을 밟아나갔어요. 때로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 불편함조차 소중했습니다. 한편 말순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후가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후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그는 어머니의 집과 할머니의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였죠. 할머니, 돌아왔어요. 지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지우를 보자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어땠니? 말순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지후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 엄마는 정말 널 많이 사랑하는구나. 지후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제가 결정했어요.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제 어머니와 함께 갈 거예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했어요. 그래. 당연한 결정이지. 지후는 할머니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의 말순이었다면 분노하고 소리쳤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저 체념한 듯 했어요. 할머니, 제가 떠난다고 해서 할머니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자주 찾아올게요. 그리고 할머니도 우리 집에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말수는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제안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내가 가도 되니? 지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어요. 미안하다, 지후야. 할머니가 너무 잘못했어. 지후는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놓아주기로 결심했어요. 증오와 원망은 그저 그를 더 아프게 할 뿐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해요. 말수는 지후의 품 안에서 흐느꼈습니다. 16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지후는 짐을 챙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어요.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할머니. 지후가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순은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저 콘서트를 열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노래로 전하는 콘서트요.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후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꼭 갈게. 지후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난 이제 할머니의 인형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의 손자예요. 말수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후가 떠나는 모습을 현관에서 지켜보았어요. 문이 닫히자 집안은 갑자기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남겨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지후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지후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 지후의 콘서트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성악가 윤지후, 잔향 특별공연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말수는 그 광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일주일 후 콘서트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공연은 일찌감치 매진되었어요. 첫 줄에는 특별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지수와 이말순이었죠. 두 사람은 어색하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갈등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지우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에 지후가 등장했습니다. 웅장한 공연장에 그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분, 어머니와 할머니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지후의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잔향이라는 제목의 노래였어요. 상처받은 영혼의 아픔, 그리움,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였죠. 그의 목소리는 슬프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지수와 말수는 나란히 앉아 지후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지우를 사랑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실수를 했던 두 여인. 이제 그들은 지후의 노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결국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고 생각했죠. 그때 지우의 노래가 끝나고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후는 무대 위에서 두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두 분 덕분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해요. 그의 말에 지수와 말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지수는 놀랐지만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작은 화해의 시작이었죠. 콘서트가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으로서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어색함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지후의 노래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실과 용서의 메시지는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특히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통받던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죠. 지후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도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잔향 진실을 마주한 소년의 노래는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메아리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그 흔적은 남는 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흔적조차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지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소년의 노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